지난주 60세 이상 확진자가 한 주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많아질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당장 오늘만 해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고연령층, 고령의 환자들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고령의 환자들은 치료에도 어려움이 많고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환자의 특성상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해서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요양병원 강다현 부원장님과 함께 현재 병상 상황과 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서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다현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다현 부원장님과는 2021년 4월쯤 저희가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줌 연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사실 2020년 12월쯤, 12월 말경에 코호트 격리를 하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저희 병원은 코트 격리하지 않았고 저희가 그냥 일반 요양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그냥 원해서 전담병원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아, 확진자가 나오지 네네네. 아, 그렇군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 당시 코호트 격리를 했던 요양병원들이 좀 나왔던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 요양병원을 손을 들고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그때도 참 바쁘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할 만큼 좀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평택만 해도 지금 어제 거의 997명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뭐 1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요양시설에서 한동안 안 나오더니 다시 요양시설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도 지금 그 치매가 심해서 가실 수 없는 분 이제 받아주지 않겠다 뭐 하는 병원들이 많았는지 중소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세 분만 좀 수용할 수 아, 있겠냐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당겨서 퇴원시키면서 세 분까지 수용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남들이 거절하는 분들까지 저희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도 만실입니다. 아, 지금 더 나은 요양병원은 병상이 몇 개인가요? 저희는 처음에 80, 그러니까 52개로 시작했다가 점점 확진자가 늘면서 64개, 지금 80개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아, 그럼 현재 80개 병상이 모두 다 찬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바쁘신데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고령의 지병까지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 참 어려울 텐데요. 그 상태가 많이 호전돼도 환자 특성상 생활치료센터로는 옮기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전담 요양병원을 통해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신데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역할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참 아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어르신들이 어쨌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거의 뭐 한 8,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보건소 통해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새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와상 상태로 계신 분들이 거의 저희 병원의 주 고객이 돼버리셨어요. 네. 어쨌든 기저귀 착용해 드려야 되고 또 식사 수발을 해드려야 되고 요새는 콧줄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들 하시죠. 콧줄을 끼고 있는 사람도 지금 15명이나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인력은 항상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식사 수발을 제 시간에 못하는 상황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그 다른 침대에 계신 분을 막 흔들어가지고 네. 낙상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예, 좀 어려움이 있죠.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환자들을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처음에 작년 저희가 20년 1월 달부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1년 1월이죠. 그때 할 때만 하더라도 경기도에 유일하게 저희 병원 하나가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도 몰랐고 지금 지나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거다 해서 지금 경기도에 5군데가 더 생겼어요. 네. 요양병원이 6개고 사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이 그 최대 수용 인원이 가장 작은 병원이 됐어요. 또 다른 병원은 뭐 100명 이상, 거의 200명 미만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곳들은 뭐, 네. 지금 이제 저희 병원은 거의 97%에서 100%가 되는데 병상을 150, 160 이렇게 갖고 있는 병상들은 52%, 65%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병원은 뭐 일단 1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서 부담 없이 받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인력이에요. 인력이 네.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른 병원들은 아직 병상에 여유가 있지만 더 나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에 육박하는 가동률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발표된 걸 들으셨겠지만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위중증으로 이제 진행되실 분들이 또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확진자가 한번 폭증하게 되면 이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나요? 1년 동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 같이 확진자가 늘면 요양병원도 확진자가 같이 늘고 확진자가 줄면 거의 같이 주는 추세인데 그 오미크론 전에는 사실 저희 병원이 15명까지 환자가 쭉 빠진 경우가 아, 있었어요. 그게 한 네. 20일 이후에 한 20일, 2월 초 아닙니다. 한 열흘, 보름 정도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 1월 달이죠. 1월 달에. 그런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서 명절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저희도 갑자기 환자가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하루 20명도 들어오고 20명도 퇴원시키고 계속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시설에서.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나서는 확실히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오시는 환자분들도 훨씬 많이 네, 늘어났다라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지난 13일 기준으로 보면 주요 집단 감염 사례 25건 중에서 20건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시설 관련 감염이었을 정도로 이 요양시설 감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감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는 혹시 원인이 무엇 때문인 걸까요? 원인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찾아 들어가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간병인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원인이 간병인으로 인해서 이게 전파가 됐다. 어르신들이 밖을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직원들로 인해서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직원들에 의한 감염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병상 80병상이 모두 다 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고령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병상 확보에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아직 상황에서는 더 나은 요양병원은 받지 못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전에는 열흘에서 20일까지로 바뀌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바뀌어갖고 7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확진자가 두르고 저희가 모시고 격리를 시키고 있던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네, 회전율이 빠르니까 좀 더 병상 운영에는 뭐 문제가 음, 없겠지만 어르신들의 상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존에 자가 7일이 지나고 10일이 돼서 이제 거의 반강제로 격리 해제를 시키고 있지만
그분들이 완벽히 나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격리 해제도 가능하다 하니까 시키는 거지. 뭐 완전히 호전됐다고 가는 추세가 아니라서 그건 저희 병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증 병원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기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거의 정말 그 다음 그냥 일반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좀 입원하고 싶은데 대기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었나요? 몰랐었죠. 지금 네. 오미크론은 아직까지 병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델타 변이 때에는 저희가 한 2, 3일 정도 계속 대기를 걸어놨었어요. 그때만 해도 요양병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지금 최근에도 저희 병원에 오시기로 했었는데 요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예, 지금 앞으로는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상태가.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그래도 조금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약간은 그래도 좀 경증인 환자분들이 가는 곳인데 이건 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경증 환자분들만 오시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요새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중증의 환자분들도 이송돼서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좀 덜한데 요양원은 이런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걸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고 나서 여기서 측정을 해보면 정말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80%, 70%로 뚝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증이라고 배정은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중증이신 분들도 있고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라도 한 번씩은 하지만 요양원은 전혀 그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모시고 있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입원 검사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검사 결과가 정말 수치가 어제 같은 경우도 헤모글로빈이 그 혈색소가 12에서 16이 정상인데 37분이 오셨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네. 어딘가에서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요양원에서. 그런 식으로 좀 코로나는 경증인지 몰라도 다른 질병 자체가 너무 중증이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거의 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코로나는 경증이 맞아요. 네. 그런데 다른 질병 때문에 중환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치료하거나 케어하시려면 관련 의료 장비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의료 장비는 좀 충분하신가요? 어쨌든 장비를 필요로 할 정도라면 저희도 전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산소나 나머지 간단한 것은 저희도 갖추고 있지만 여기서 더 다른 뭐 MRI나 CT나 이런 건 요양병원에 허가가 나 있지 않아요. 네.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중증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또 병상 배정을 받아서 보내드리는 상황입니다. 한때 저희 중환자 병상이 워낙 이제 포화 상태여서 이송 자체가 안 되던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때는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하루에 한 분씩 정말 다 막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돌아가시고 시신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런 시설이 다 꽉 찼대요. 그래서 못 가시고 저희 병원의 응급실 한쪽에 시신을 모시고 있다가 정말 하루 지나서 다음날 화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거냐. 진짜 매일매일 돌아가시는데 이랬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주춤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경증이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델타 때나 별 변화가 없습니다. 중증으로 어. 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중증으로 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망자가 아직까지는 중증 병상에 여유가 있어서 전원이 다행이 되지만 지금 어제만 해도 저희 5명을 보냈거든요. 네. 이 상태라면 저희 병원뿐만이 아닌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전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네. 걸 보면 중증병원이 곧 차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기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상황도 이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송 자체를 못하면 그러면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 그냥 계속 대기를 하셔야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이송 문제 관련해서 그 병상 배정을 받기까지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이렇게 요즘같이 안정적일 때? 네. 네, 최근에는 한 올리면 뭐 한두 시간 내로 다 병상 배정이 돼요. 그래서 갈 네. 수 있는, 먼저 매일매일 돌아가실 그 상황에는 이틀, 3일, 4일이 돼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아, 네. 그 그렇지. 정도로 되는군요. 네, 그럼 조만간 그렇습니다. 이제 또 오미크론이 폭증하면 유사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시거나 이야기 나누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저희도 지금 먼저도 이제 산소가, 병원에 있는 산소가 떨어져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높여도 산소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우리 병원 시설의 문제인가? 정말 전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전원 요청을 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하다. 이랬는데 전담병원에 있는 단체 방이 생겼어요. 거기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병원이 다 네.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산소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이건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다른 병원도 그렇구나 해서 지금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산소 필요 환자를 모시고 있고, 어느 정도 한 10리터 이상을 원한다면 그 부분들은 이제 전원을 요청을 하자. 이렇게 지침을 저희 나름대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소를 공급할 때 그 의료용 산소를 받으시잖아요. 주문을.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급은 좀 수월한가요?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병원 안에 이제 산소 발생기를 설치를 아,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은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산소를 공급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저희 지금 강다현 부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셨다고 하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뚜비님이 저희 할아버지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너무 걱정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루루팡님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라는 게 따로 있었군요. 요양병원 자체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감염병 전담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전되어서 혹시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라고도 질문 주셨고요. 송송님은 요양병원 업무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감염도 조심해야 하니까 정말 업무 보기 힘드실 것 같다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 지금 감사하다고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또 아까, 코로나19는 경증일지 몰라도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환자들은 경증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오미크론이 경증이라고 하는 걸 체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경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참 요양병원 업무 자체도 좀 과부하가 있으실 텐데 감염 자체도 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의료진 분들이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정말 1년 동안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직원 중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다행히. 네. 근데 최근에 와서 먼저 주에 검사를 했는데 수요일 날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직원 중에.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근데 어쨌든 요즘은 3차까지 한 사람은 이제 격리 대상은 아니고, 일단 네. 확진자만 근무에서 배제를 하고, 다시 금요일 날 또 검사를 했는데 한 명이 더 나왔어요. 아, 이제 비상이 걸려 저희 병원 문을 닫아야 되고 일시적으로 이제 멈춰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어제 검사한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는 확진자가 없어서 다른 병원도 알아봤는데 다른 병원도 똑같더라고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병원들이 있고 그런 병원을 셧다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확진자만 근무에서 배제를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미크론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그런 거를 다 체감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병원 안에
확진자가 나오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BCP라고 해서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놔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 그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그 레벨 D를 입고 들어가서 케어를 하고 이러는 부분이 사실 직원들이 이제는 다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네. 정말 사명감보다는 빨리 지나가라. 네, 너무 지쳤으니 빨리 지나가라. 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 강대현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설 연휴에는 좀 쉬셨습니까? 설 연휴에도 환자는 계속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작년에도 제대로 못 쉬셨다고 들었는데 벌써 휴가 없이 지내신 게 2년, 3년 차가 돼가는 건가요? 지금 이제 2년, 만 2년이 돼 가고 있고요. 하여튼 휴가는 생각할 수 없어요. 밤에도 어제도 퇴근해서 7시 이후부터 환자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14명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다 수용하겠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병실이 다 만실인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급하니까 일단은 정상을 돌려야 되고 그 직원들의 언성이 높죠. 다른 데는 가동률이 진짜 50% 전후로 되는데 왜 우리만 100%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병실을 비워놓고 어쩌냐. 네. 돌아가야지. 다 그런 직원들 다독이시랴 야근에 업무까지 하셔야 되니 참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오미크론 이후 사태가 좀 진정되면 어디로 제일 먼저 휴가를 가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진짜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혹시 쉬게 되더라도 끊임없이 전화를 계속 받고 네. 하니까 되게, 글쎄, 그것까지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네, 아까 직원분들이 그 다른 병원은 병상 가동률 50%대인데 왜 우리 병원만 이렇게 높게 하냐라고 하는데 병실을 좀 비워두고 환자를 안 받는 병원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요. 왜, 제가 이번에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 직원이 없어서 못 돌린다, 막 이러는데, 아니, 비슷한 병상을 가지고 직원이 없어서 못 돌리면 우리는 직원이 같은 이 직원으로 진짜 100%를 돌리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쪽 병원에서 저 사람 뭐야? 이럴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기왕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병상은 비어 있으면 직원들이 좀 고되더라도 병상을 가동해 주는 게 환자들을 위해서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화가 나진 않으시나 봅니다. 화나진 않으세요? 다른 병원의 병상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면? 제가 화낸다고 거기 다른 병원의 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이제 뭐 부모님들을 모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환자 가족분들이 궁금한 점도 참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아서 전화를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전화 업무 때문에 좀 힘드신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사실 업무가 더 마비되고 지치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꼭 해서 영상통화 아니면 전화통화를 꼭 연결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수발하고 기저귀 케어하고 체외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든데 전화까지 매일매일 챙겨서 연락은 못 해드리고 혹시라도 보호자님이 너무 궁금하셔서 전화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한번 해드리겠다. 근데 그걸 저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전화 통화를 음, 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면? 그렇죠. 다들 음, 이해하시고요. 또 지금도 밤새 식사 잘하셨는지 별일 없으신지 하는 그 문의 전화가 직원들이 정말 지칠 정도로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간호사실에서는 그 응대하는 시간에 환자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웬만하면 처음부터 동의서 받을 때 저희가 그 전화를 조금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먼저 전화 드리겠다고 이렇게 네. 해도 그래도 여전히 전화는 계속 옵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해도 그렇죠. 궁금하시니까 이제 전화를 이게 하시는군요. 가족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보통 네. 자녀들을 옛날에는 다섯, 여섯씩 낳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기자 하더라도 계속 전화가 돌아가면서 와요. 전화 응대 때문에 또 안 그래도 의료진 분들 업무가 많으신데 또 과중되는 것 같아요. 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가 몰리면 아무래도 의료진의 업무 강도도 좀 높아질 것이고 힘들어질 텐데 현재 더 나은 요양병원은 상황이 어떤가요? 의료 인력은 충분합니까? 저희도 요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주에 간호사가 하나 확진이 나오면서 이제 연락 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업무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인력이 갑자기 4명, 5명 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겁이 나는지 종료를 하고 이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중소본에서 빨리 채워주셨어요. 네, 지금 저희 병원 업무가 너무 많다고 자기들끼리도 그 공유하는 그 통역이 있나 봐요. 네. 네, 더 나은 좀 힘들다. 딴 병원은 좀 수월하다. 이러면 저희한테 종료를 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파견이 요새 빨리빨리 잘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좀 파견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쉬운 병원을 찾아가나 봐요. 아, 소문이 도는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병원이 수월하다 하고 많이들 지원을 했다는데 요새는 좀 어렵다 해서 딴 병원을 가겠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네. 네. 그 인력 충원이 그러면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네, 본원 인력으로 채용하는 거는 지금 이제 급여를 일반 병원보다 훨씬 많이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서 겁을 먼저들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 많이 없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평택이 시골이다 보니까 간호사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지원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급여를 파견 인력만큼 못 주는 건 계속 문제가 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직원 채용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더 나은 요양병원이 지금 평택에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평택 지역에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병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 경기도요? 그러면 평택에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더 나은 요양병원밖에 없는 거네요. 아, 그러면 평택 지역에서 만약에 발생한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 더 나은 요양병원으로 우선은 전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병상 배정반에서 각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택에만 오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저희 병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저기 뭐 파주, 김포, 뭐 광주, 경기도에 있는 모든 데서 다 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평택 근교에서 많이들 오세요. 아,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분들은 계속 감염 환자를 돌보셔야 되니까 감염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신데요. 의료진들 아까 그 감염되신 분들 이야기도 좀 했지만 그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걸 호소하시지는 않으세요? 하죠. 항상 긴장하고 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손 씻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저희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땀방이 되기 때문에 샤워 시설까지 다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샤워하고 예, 휴게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좀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좀 현재 힘드신 상황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병원을 저희보다 이제 6개, 저희를 포함해서 6개거든요. 6개의 병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수용 능력이 있으니까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계속 이렇게 될런지. 음, 비용 문제도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고 그 많은 병원들한테 손실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을 하시겠죠, 정부에서. 음. 아무튼 그 사실 저희가 처음 뵀었을 때 그 정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변경해서 좀
지정 취소를 요청하셨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 문제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네, 그때 잘해서 어쨌든 저희 병원하고 미소들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모든 일반 병원까지도 다 혜택을 봐서 그때 의료 인력을 파견 인력을 비용을 이제 너희들이 다 내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30%만 저희들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손실보상 자체가 사실은 되게 저희는 혜택을 받는 시스템인데 보통 이런 일반 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은 5배에서 10배까지의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상받는 기준이 다른데 적용하는 건 똑같이 30%를 저희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맞지 않아요. 맞지 네. 않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처음에 그 병원을 지정 취소하고 그때 약속을 할 때 그냥 현재 유지만 된다면 병원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딱 그 정도예요. 현상 유지하는 정도지. 그래서 음. 직원들 급여를 더 올려주지 못하고 그때 그 급여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좀 손해가 커지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감염병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가 좀 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요양병원은 16만 1,500원? 네, 이제 손실보상을 받고 있고, 일반 병원은 한 35만 원, 종합병원은 한 55만 원 정도의 손실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음, 요양병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적은 비용을 책정을 해 놓으셔서,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일반 병원하고 모든 건 다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손실보상은 작으니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조금 확실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전담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일 텐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의료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정말 휴식인 것 같아요. 아, 휴식. 저희 본원에 있던 직원들이 같이 한 1년을 고생한 직원들이 다 파견 지원을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새로 직원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파견으로 가는 걸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1년 동안 네, 고생해준 것도 너무 고마워서 저희의 한 3배 정도를 그 사람들이 받았었거든요. 파견 직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간다는데 뭐 그동안 고생한 것도 고맙다고 다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타깝죠. 뭐 어쨌든 고마웠었고 안타까운데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니 얼마나 버텨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신데요. 그래도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보람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네, 이제 퇴원하실 때 보면 어쨌든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를 배웅해드리러 나오면 진짜 두 손을 꼭 잡고 아유 고마웠다고 고마웠다고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가면 진짜 뿌듯하죠. 그게 보람이죠 저희들한테는. 그렇군요.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희와 인터뷰를 하기 직전까지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루팡님께서 힘들고 바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네, 라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는님이 너무 슬픕니다. 쉬게 되면 어디 가고 싶은지 생각 자체를 못할 정도로 바쁘시다고 하니 안타깝다라고 하셨고요. 또 자기도 조심하시겠다고 합니다. 감염되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호두과자님은 잘 알 수 없었던 요양병원 내부의 애로사항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강다은 부원장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강다은 부원장님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저희와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